여기까지 계산해보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죠. 도대체 A씨는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 사례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시봤습니다. 요새 청년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물주가 1년 새에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기가 막힌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돈을 낭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성실하게 1년 동안 운영을 했음에도 벌어진 찬사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A씨는 어느 부동산 업자에게 솔깃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으로 월 200만원 수익을 벌어보시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200만원의 잉여 자금이 생기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이 말에 혹했던 A씨는 다음에 수익 계산서를 보고 신축 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매매가는 8억 9천만원, 은행대출 4억 5천만원, 이율 4%, 대지 113평, 연면적 199평, 주인세대 1개, 투룸 2개, 미투 1개, 원룸 12개. 실제 임대 내역입니다. 주인세대 1억에 10만원, 투룸은 각각 6천에 5만원, 총 1억 2천만원에 월 10만원, 미투 4천에 3만원, 원룸 2개, 전세 3천에 3만원, 총 6천에 6만원, 나머지 10개가 각각 200에 32만원이니까 총 2천에 월 320만원입니다. 이걸 다 계산해보면 전체 보증금은 3억 4천만원이고요. 총 월세는 349만원입니다. 매매가에서 은행 대출을 하고 보증금을 제하면 정확하게 1억만 있으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융자 4억 5천만 원에 매월 이자는 대략 15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총 월세 349만 원에서 150만 원을 공제하면 199만 원입니다. 어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한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A씨는 이 원룸을 매수하고 나서 매월 저렇게 실제로 월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째가 되면서 월세를 놓아야 되는 원룸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이 신축 원룸을 매수할 때 부동산에서는 위치가 좋고 방도 좋아서 새는 금방 나갈 겁니다. 임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준공하자마자 빈방 없이 전부 입주된 내역이 보이시죠? 건물도 잘 지어져서 새도 잘 나갈 겁니다. 방이 비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믿고 구입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원룸을 매매해준 부동산을 찾아가 방을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죠. 그러는 사이에 옆방이 또 비게 되는데요. 공실이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니 점점 속이 타오르죠. 매매를 해준 부동산에 얘기는 해놨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는 원룸 10개 중에 4개가 비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A씨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원룸 건물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중에 건물주가 직접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건물 청소와 세입자 민원 처리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비용이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A씨는 직장인이니까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운영비로는 수도세, 인터넷, 유선 TV 등이 있는데요. 수도세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세입자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건물주가 전체 건물의 수도세를 납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선 TV 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건물주가 부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 건물을 매수한 지역은 수도세, 인터넷, 유선 TV 비용을 건물주가 직접 내는 곳이었습니다. 즉 관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 월 평균 45만 원 정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방금 언급한 비용을 다 빼고 나니까 실제로는 199만 원 정도가 남는 것이 아니라 154만 원 정도가 남고 있었던 거죠. 빈방이 6개면 6 곱하기 32만 원은 192만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고 빈방이 5개면 5 곱하기 32만 원은 16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빈방이 5개 이상이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방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5개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나머지 5개의 방 중에서 2개는 종전 계약 그대로 재계약을 했고 3개는 재계약을 하면서 한 달치 월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죠. 도대체 A씨는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 사례에서 3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룸을 소개해준 부동산은 원룸 전문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원룸 전문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 놓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거기다가 A씨는 마냥 그 부동산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극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고, 직접 부동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임대 정보를 제공해서 방이 나가도록 발로 뛰었어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신축 원룸의 경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A씨가 직접 발로 뛰면서 원룸 전문 부동산에서 알아본 결과 처음 부동산에서 들었던 200에 32만 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에 28 정도가 돼야 임대가 나갈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겨우 세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금이 너무 적은 게 문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면 신축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팔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은행 대출은 당장 1, 2년 안에 원금 모두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면 내줘야 되는 부채이죠. 원룸을 운영하는 첫 해에는 원룸 공실들 때문에 빵빵 터져 고생했지만 2년째가 되는 순간에는 전세 보증금 때문에 더 큰 악몽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신용대출이든 해서 어떻게든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세입자를 맞춰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A씨는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투자한 1억 이상을 손해보고 매매가 8억 이하에서 되팔게 됩니다. 다시는 원룸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마지막에는 정말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식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